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멕시코 치와와주에 위치한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1월 멕시코 북부의 중심지이자 미국 접경지대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지로 통하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분명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처음엔 다들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애초에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사실상 공권력을 포기한 무법지대라 그냥 흔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흔한 살인사건이라니 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어느 날부턴가 하나둘씩 여성들이 실종되더니 얼마 안가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사막 지역에서 여러 명의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발견된 시신은 사라진 여성들이었죠. 그제서야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닌 연쇄 살인으로 간주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쇄 살인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첫 사건 발생 이후 무려 10년이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발생한 희생자가 공식적으로만 200명이 훌쩍 넘어섰고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400명에 육박하지만 아직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며 왜 멕시코 정부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범인을 막지 못한 걸까요?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백 명의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 연쇄 살인 사건이 아닌 여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불리고 있죠. 여기서 아마도 원래 어디든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들이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실제로 채널에서 소개한 연쇄 살인의 대부분도 게이 연쇄 살인마를 제외하면 전부 여성이었죠. 하지만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살해되는 지역입니다. 뉴멕시코 주립대학교 연구원이자 교수인 몰리 몰로이에 따르면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여성 살해 비율은 전체 피해자의 18%를 넘은 적이 없었죠. 심지어 2014년 기준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400명을 포함해도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여성 살해 비율은 평균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서 일어난 여성 연쇄 살인 사건은 특히나 일반적이지 않은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었죠. 피해자들의 나이는 10대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 평균적으로는 15세부터 25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젊은 여성이 범죄의 타겟이었죠. 젊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희생자들 대부분은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살인마의 취향을 보여주던 여성들은 심한 괴롭힘의 흔적이 있었고 사인은 대부분 목졸림이었죠. 심지어 신체 중 일부가 잘려있거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몇몇을 부검해본 결과 장기가 사라져 있는 경우도 있어 장기 매매 조직의 짓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었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20세기 중반 이후 멕시코에서 발생한 산업 시스템 마킬라도라 업체 노동자이거나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사는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퇴근길에 혹은 학교길에 납치되어 변을 당한 뒤 사막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 마킬라도라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살해됐을까요? 이에 대해 이해하려면 당시 멕시코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965년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한 원재료, 부품, 기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보세 가공 제도인 마킬라도라 산업이 멕시코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킬라도라 산업은 1994년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사이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발효된 이후 더 가속되었죠. 멕시코의 산업은 활기를 띠는 듯 보였습니다. 외국 사업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위해 멕시코에 특히 국경 지역인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공장을 열었죠. 멕시코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시우다드 후아레스로 몰려들었습니다. 마킬라도라 공장은 임금이 턱없이 낮고 인권 침해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착취적인 환경이었지만 배우지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던 여성들은 선택지가 없었죠. 공장 근로자의 약 80%는 여성이었는데 그 결과 이들 각자의 소득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전체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남성의 실업률은 높은 상태였죠. 당시 멕시코는 높은 남성 실업률이 이미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멕시코에는 여성의 소득 증대에 대한 불안감과 위협감을 느끼며 반발하는 남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지역 언론은 때때로 마킬라도라 여성들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은 마킬라도라 여성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며 도발적인 옷을 입고 스스로를 범죄의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도 했죠. 피해 여성들을 근거 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했고요. 당시 멕시코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여성은 집 밖에서 일을 하기보단 집에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멕시코 남성들에게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거나 밤늦게 들어오는 여성은 달갑지 않게 느껴졌죠. 돈을 버는 여성들이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남성의 역할을 뺏는 것처럼 일종의 위협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종용했고요. 이런 배경에서
마킬라도라 여성들이 살해당하자 처음에는 사이코 연쇄 살인마의 행각으로 보다가 한 명이 했다기에는 너무 많은 여자들이 사라지고 살인당하면서 여성에 대한 반발과 경제적 경쟁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즉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프타 자체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하죠. 학자 캐서린 판탈레오는 연구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문제와 국경지역의 폭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나프타는 자본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평가 절하와 젠더 폭력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멕시코가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인권도 낮고 치안도 안 좋은 상태에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의 수익을 위해 국민들의 사지로 내몰았다는 말이죠. 일반 연쇄 살인범이다, 약 중독자가 그랬다, 여러가지 설이 떠돌지만 가장 유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것은 불법약을 밀매하는 범죄 조직이 범인이라는 추측입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가 위치한 치와와주는 앞서 말했듯 국경지대로서 미국으로 약을 밀수할 수 있는 일종의 관문 같은 지역입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치안이 극심하게 안 좋은 이유도 범죄 조직이 관문인 시우다드 후아레스를 차지하기 위해 20년 넘게 폭력과 살인을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약을 다루는 범죄 조직은 특성상 잔인하고 또 참혹하죠. 이들 중 일부가 여성들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놀이개로 삼기 위해 그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여성들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하고 죽였다는 게 사실 가장 합당한 추측입니다. 한 명이 400명 이상을 죽였다는 건 믿기 힘든 수치니까요. 범죄가 확산되며 해외에서도 유명해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멕시코 정부는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범인이라 입증하지 못했죠. 멕시코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던 이집트인 남성 압델 라티프 샤리프가 1995년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긴 했으나 시간이 흘러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똑같은 방식의 연쇄살인이 지속되었거든요. 사실 멕시코 당국은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내기 위해 범인으로 몰아가며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삼기 좋은 인물이기도 했고요.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대응입니다. 경찰과 정부는 사건이 벌어지는 내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고 살인을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심지어 수사 과정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많은 공분을 사게 되었죠. 당시 멕시코 경찰은 시체를 오인하거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신고 전화에도 그저 기다리라는 말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범죄를 더 키웠다는 비난도 받았고요. 당국의 무능력한 대처 속에서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치안은 점점 더 망가져갔고 2009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9년 당시 주민 10만 명당 132명이 살인으로 죽을 정도였죠. 20년 넘게 범인을 잡지 못한 데다 해당 지역에서 여성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이를 의식한 것인지 지난 3월 6일에는 정부에서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했죠. 하지만 사과와는 별개로 정부와 경찰의 무능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지역을 갈아엎지 않는 이상 범인을 잡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살인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의 분위기를 만들고 낭설을 퍼뜨린 정치인과 치안을 방치한 경찰과 주 정부가 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멕시코 치와와주에 위치한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